저는 구청장은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위한 남구가 아니고 남구를 위한 구청장, 남구를 위한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바로 구청장이 되면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골목길 주차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인지 폐기물 전시장인지 모르겠어. 뭐 폐타이어, 뭐 그냥 바켓스, 그다음에 양동이, 그다음에 뭐 블록, 아니면 뭐 저 주차 금지 편말 이런 걸로 해서 골목길이 쫙 있다 보니까 나도 주차 못하고 너도 주차 못하고, 그래서 골목길 주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늘 얘기하지만 불법 연수막 문제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안 해요. 표 떨어진다고. 해야 돼요. 원래 그 불법 연수막 붙이면 한 장당 25만 원씩 과태료 물리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도시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일제히 붙여요. 월요일 날 아침 되면 막 뛰고. 그거 제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골목길 쓰레기 문제. 아주 또 여름 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골목길에 필요하다면은 그 조그맣게라도 이쁘게 해서 쓰레기 이렇게 보관, 아파트 가면 쓰레기 보관하는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전봇대 밑에 내놓지 않고 그런 통에다 깔끔하게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생활 SOC 정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뭐 작은 도서관이든지 공원이든지 아니면 뭐 놀이시설이든지 운동시설이든지 이런 생활 SOC를 확충해서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필요한 생활 SOC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딱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황 파악해서 100일 내로 남구에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위민이 아니라 여민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옛날같이 나를 따르라 하는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무지몽매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또 정치 수준도 앞서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아서 남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남구청장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남구를 풀뿌리 자치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3가지가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구청장이 의회를 장악하지 않겠다. 의원들 줄 세우기를 시키지 않겠다. 사실상 의원들이 구청장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견제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 의원이 구의원인지 구청장 비서의원인지 헷갈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실하면 지금도 남구에서 한 몇 명 바로 쉽니다. 그런 것 구청장이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2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의 대표 권한을 위임하겠다. 3번째가 권리당원들과의 긴밀한 정례적인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별로 할 수 없다면은 선거구별로, 남구가 3개 선거구니까 그 3가지를 제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전에 당직자로 있을 때 남구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한번 했어요. 월산동에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우리가 대촌에 뭐 500억짜리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어쨌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주부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대촌동에 500억 하면 뭐 든다요? 우리 동네에 500만 원짜리 사업이 우리는 중요해요. 그렇죠. 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안 와닿아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네에 한 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 한 것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런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작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청장. 그래서 제가 내 삶에, 여기는 이제 주민 삶으로 바꿨습니다. 힘이 되는 구청장, 가로 열고 행정 그랬습니다. 행정이
아무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민원이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된다, 아니면은 왜 안 된다, 아니면은 예산이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 반드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그걸 했다는데 저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 각 동의 동장들한테 매월 민원 해결 건수를 올리라 했답니다. 그걸로 동장들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에 민원 접수된 것이 없으면 동장들이 일부러 민원을 만들어서 막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데, 어차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뭐 국무회의 같은 거 생중계하듯이 저는 과장급 이상 회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구청장도 공부해서 질문을 하고 과장 실국장들도 공부해서 답변을 하고, 얼마나 이제 회의가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할 때 의회 내에 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송국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야 됩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2022년에 이제 의장을 마치고 그때 이제 경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까지 나가서 김명대 청장한테, 그때 세 사람이 경선했는데 2등으로 제가 떨어지고 4년 동안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이렇게 남구 곳곳을 좀 다녔고, 지금도 제 선거운동이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로 남구를 한 바퀴 일일이 다 돌자 그랬는데 남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정치는 말에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고 주민들의 손등에 서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마에 주름살에 서 있다. 또 제 정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 우는 아이보다는 울 힘도 없는 아픈 곳을 먼저 좀 찾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울 수 있는 힘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좀 찾아가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랬고, 또 그래서 제가 그 남구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도 좀 제가 했고, 또 이렇게 좀 의용소방대에서도 좀 활동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어울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구청장하고 구민들이 딴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대끼면서 어울려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물어보셔요. 이번에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근데 저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저는 남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구 발전을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남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의장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의정 모니터단은 기존에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임명장 주고 또 연말에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막년에 송년회 같이 하고 그냥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냈는데,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리포트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못 오실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일반 모니터단하고 플러스 전문가 모니터단을 만들었어요. 진짜 전문가들 내갖고 모니터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고서를 주라고 하니까 보고서가 나왔어요. 상당히 심도 있게 나옵니다. 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분야에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걸 의원들한테 다 제가 돌렸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의원들이 자리를 이어오는 사람도 없고, 특히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말이 품이 있어져요. 그리고 질의 내용도 심도 있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정말 행정 모니터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니터단으로 들어가지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도 정말 전문가들이 상임위, 본회의 다 들어가서 모니터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그러면은 의회 수준이 저는 지금보다 2배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집값보다 삶 값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내용. 집값이요? 예, 집값보다 삶값, 삶의 값, 삶의 값. 삶의 값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진월동, 봉선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셉니다. 너무 세요. 그게 이제 교육 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꼭 그쪽을 찾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세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다닙니다. 또 이렇게 학원 같은 데 이렇게 써보면은 뭐 36중학교 입시반 네, 맞아요. 해가지고 36중학교 보내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을 그 학원을 다녀야 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남국의 자랑이긴 한데 그 집값을 낮추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인근에 방림동,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그다음에 월산동, 주월동에 새로운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봉선동이나 진월동은 최근에 더 이상 아파트를 많이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지은 지 10년, 20년, 30년까지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인근의 원도심을 좀 개발하면은 그것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 50대, 60대들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직장을 바꿔서 새로운 창업이나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한 전문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생 2모작 또는 그 창업하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전문 부서도 만들고 관련 센터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한 직업으로 뭐 30년, 40년 가는 시대가 아니고 최소한 70대까지는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들려고 그러고, 또 청년 관련해서도 청년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어르신들만 모여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과 단위의 부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 그 다음에 인생 2모작 관련 부서,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을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평생 교육사 자격도 취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구를 입시 교육 명문 도시가 아닌 평생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취미도 좋고 직업으로도 좋고 가까운 데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좀 기능이 조금 저는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글을 썼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서 경로당의 기능을 노치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들이 남구는 이쪽은 노치원이라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가 봐요. 네. 시골은 이미 네. 하고 있어요. 저 10년 전부터 써서 제 책에도 실었거든요. 진즉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기능도 오셔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투나 치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배우고 익히고, 또 아니면 그분들이 또 이 요즘에 어르신들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리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들이 모이면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구로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는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구에서는 동이나 주민자치에 또 권한을 절대 위임을 안 해. 자기들 꽉 쥐고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폭 권한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최소한 우리 17기 동에 한 3억 정도씩 예산을 내리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한번 마음껏 사업을 해봐라. 그리고 간섭은 안 하되 평가는 해야죠. 평가해서 잘한 데는 뭐 20% 30%씩 올려주고
못한 데는 삭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본인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소모적인 거 뭐 축제하는 데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10월 달에 막 어르신들 떼학배 달에 모여놓고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고 막 뭐 구정 홍보하고 그런 거 싹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남구에는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많이 하고 오늘 또 아침에 저 노인 일자리 교육 현장 갔다 왔는데요. 이 남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동 간 갈등이 많습니다. 봉선동만 해도 봉선 1동 분들하고 2동 분들이 좀 차별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봉선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은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져서 이 동은 상당히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신도시 느낌이 나는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림동부터서 주월 1동, 월산동, 사직, 양림동은 원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감 느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도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구도심 싹 밀어불고 아파트 짓으면 보기에는 깔끔한데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시 보상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받은 거 자식들 좋은 일을 시켜버리면은 그분들 삶은 더 망가지더라고요. 다 어디로 흩어져. 남구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안 돼. 그 비용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옛날같이 프리미엄이 있거나 그 딱지만 받으면은 뭐 좀 이렇게 좀 로또 시절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일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동네에 맞게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재생을 하려고 공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